반갑습니다. 전 시간에 이어서 제동 체결 방식 중에 접촉식에 대해서, 접촉식에는 어떤 종류가 있느냐. 첫째는 수용제동이라는 게 있고, 둘째는 증기제동이라는 게 있고, 셋째는 진공제동 또는 유압제동, 공기제동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수용제동은 말 그대로 손수자를 써서 사람이 직접 제동을 체결을 한다. 쉽게 얘기하면 이제 자동차로 치면 핸드브레이크 생각하시면 됩니다. 철도 차량도 마찬가지로 운행 중에는 수용제동을 크게 효과는 없으되, 대신에 이제 정차시켜 놨을 때 마찬가지로 레버 또는 지렛대 등을 이용해서 체인 또는 스프링의 탄성 등으로 제동을 얻는 방식. 대신에 이제 사람이 힘으로 제동력을 만들어내다 보니까 제동력이 세지는 않다. 대신에 정차되어 있는 차량이 스스로 굴러가지는 않는 그 형태,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차 중 차량의 움직임을 방지하기 위해서 사용하고 있다. 다음은 증기제동. 지금은 이제 증기제동이라는 게 없어졌는데, 예전에 이제 그 증기기관차가 있었죠. 그때는 이제 증기의 압력을 이용해서 제동작용을 하는 제동장치가 있었다. 지금은 증기기관차라는 게 이제 모두 없어지다 보니까 증기제동이라는 거는 없다라고 이해하셔도 됩니다. 다음에는 이제 진공제동이 있는데, 대기압과 진공의 압력차. 바꿔서 얘기하면 여러분들 어깨에는 이제 1이라는 기압이 작용을 하고 있고, 지구 중심에서 당기는 중력의 힘이라고 보시면 되고, 대신에 이제 어떤 원통 안에 기압이 작용하지 않고 공기가 없는 상태에서는 그 진공 속에서 빨아당기는 힘이 작용을 하고 있다. 그런 원리를 이용해서 제동력을 만들어내는 장치를 얘기를 하는데, 제동력이 마찬가지로 크지는 않다. 그래서 진공제동 마찬가지로 현재 철도 차량에는 거의 사용하는 차량이 없다. 다음은 유압제동. 기름의 압력에 의해서 제동력을 발휘하는 방식. 이 유압제동은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대형 트럭 같은 거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 유압을 이용해서, 그래서 대형 트럭 같은 경우에는 브레이크 페달을 2번, 3번 연속으로 밟아주면 그 유압의 압력의 세기가 높아진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철도 차량 쪽에서는 이 유압제동은 거의 쓰여지지는 않고 있지만, 일부 장비 또는 차량 한 대가 움직이는 이런 차량이 일부 쓰여지는 차량도 있기는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고, 다음으로는 이제 공기제동이 있습니다. 공기제동은 철도 차량에서 가장 많이 쓰여지는 공기제동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유압제동과 공기제동의 차이점은 어떤 차이점이 있느냐? 유압제동은 맨 앞에서 제동을 취급하는 쪽에서 그 유압 압력을 가지고 맨 뒤에 있는 차량까지 갔다가 유압 탱크로 다시 되돌아와야 되는 원리가 돼야 되는데, 철도 차량은 일반 트럭 같이 한 대 갖고 움직이는 게 아니고 20량 또는 30량씩 운행하다 보니까 적용하기가 상당히 힘들다. 대신에 이제 이 공기 압력은 돈이 안 들고, 일단 공기 압축기로 압축을 시켜서 제동에 사용하고 남은 공기는 대기로 그대로 배출시켜도 환경오염도 없고 해서 공기제동을 주로 사용하고 있다. 그래서 공기의 압력을 이용해서 제동력을 발휘하는 방식. 또 한 가지, 공기제동에는 두 가지가 있다. 첫째는 단면제동. 차륜 단면에 차륜이 이렇게 있으면 차륜 단면을 디스크 패드로 이렇게 밀착시켜서 차륜의 회전을 줄여주는 차륜 단면 제동이라는 게 있고, 또 한 가지는 자동차와 마찬가지로 차륜이 이렇게 있다면 가운데 디스크 패드를 만들어서 양쪽에서 제륜자로 디스크를 압착시켜서
이 차축이 회전하는 속도를 줄여주는 역할, 그걸 이제 디스크 제동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다음에는 이제 제동 체결 방식 중에서 비접촉식, 바꿔서 얘기하면 전기의 힘을 이용을 하고 있다. 여기는 이제 또 한 가지는 이제 발전 제동이라는 게 있고, 전력 회생 제동이라는 게 있고, 또는 와전류 제동이라는 거 있고, 세 가지로 분류를 하고 있는데, 발전 제동은 평소에는 견인 전동기로 사용했던 유도 전동기를 기관사가 제동변을 이용해서 제동 위치로 옮기면 이 유도 전동기는 발전기로 바뀌는 역할로 변화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발전 제동은 전기 제동 발전 시 견인 전동기가 발전기로 바뀌면서 발전된 전원을 저항기에서 열로 소모시켜 버리는 방법, 그걸 발전 제동이라고 얘기를 하고, 그래서 이런 발전 제동은 디젤 전기 기관차 또는 전기 기관차 쪽에서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발전 제동하고 같은 원리이지만 또 한 가지는 발전 제동에서 저항기에서 열 에너지로 방출시키는 전력을 그대로 연로해서 소모시켜 버리지 않고 전차선으로 다시 되돌려 보내주는 형태를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변전소나 또는 다른 전기를 사용하는 전기차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방식. 그래서 여러분들이 배우고 있는 전기동차 구조 기능 VVVF 차량에서는 발전 제동도 쓰게 되는 거고 전력 회생 제동도 쓰게 되는 거다라고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다음에는 이제 와전류 제동이 있는데, 와전류를 발생시켜서 와전류에 의한 전자력, 바꿔서 얘기하면 철길과 차량 간의 전자석에 의해서 속도가 줄어들 수도 있다. 그래서 전자석을 이용을 했다. 그래서 디스크의 회전을 저지해서 제동을 체결하는 방식. 그래서 이런 와전류 제동은 현재 일부 차량에서 사용되고 있기도 하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에는 이제 제동 제어 방식에 의한 분류에서 첫째, 공기 제어식. 방금 전에 설명했듯이 철도 차량에서는 가장 많이 사용하는 게 공기를 사용한다고 설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공기 제어식은 제동 밸브의 조작 기구를 공기 압력을 변화시켜서 제동력의 크기를 제어하는 방식. 바꿔서 얘기하면 공기 압력을 조절한다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제동선에 들어가는 공기 압력을 조절을 해주면 제동력의 크기가 조절이 될 수도 있다. 그래서 공기 제어식에서는 직통 공기 제동 방식과 자동 공기 제동 방식으로 나눠지고 있다. 첫째로 직통 공기 제동 장치로 보면, 직통 공기 제동 장치는 가장 간단한 기초 제동 장치로 설명이 주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공기 압축기에서 만들어진 공기가 주공기통으로 일단 저장이 이루어진 상태에서 기관사가 제동 밸브를 이동시키면 제동 밸브에 연결되어 있는 공기 통로가 대기와 연결이 되면서 제동통에 들어가 있던 공기가 직통관을 통해서 대기로 빠져나가게 되면서 제동이 완전히 풀리는 상태를 완해작용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직통관과 제동통 공기는 대기로 배출이 된다. 평상 운전 시 제동 밸브를 놓는 위치이다. 를 알고 있으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에는 이제 직통 공기 제동 장치에서 제동 작용.
기관사가 제동 밸브를 제동 위치로 옮겨주면 공기 압축기에서 만들어져서 주공기통에 저장되어 있던 공기가 주공기관을 통해서 기관사가 움직였던 제동 밸브 위치가 이제 제동통으로 들어가는 위치로 바뀌어져 있겠죠. 그래서 제동통으로 들어가서 제동이 체결되는 형태, 이 직통관은 뒤에 여러 대의 차량하고도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다른 차량도 동일한 효과가 만들어질 수 있겠죠. 그래서 이걸 제동작용이라고 얘기를 한다. 직통공기 제동장치의 장점과 단점은 어떤 게 있느냐? 장점, 구조가 간단하다. 때문에 가격이 저렴하다. 제작비가 저렴하다. 기관사가 제동 밸브 간단한 조작으로 제동력의 조절이 쉽고 다양하다. 기관사가 제동변 핸들을 움직여주는 각도에 따라서 제동통으로 들어가는 공기 압력이 손쉽게 조절이 된다는 얘기라고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어떤 단점이 있느냐? 열차의 편성이 길면 압축공기의 이동시간, 그러니까 맨 앞에서 맨 뒤에 차량까지 압축공기가 이동하는 시간이 길어지게 되겠죠. 그래서 차량 간의 제동력에 불균형이 생긴다. 맨 앞에 차량은 먼저 공기가 도착해서 제동이 체결되고 그 뒤에 또는 그 뒤에 차량은 공기가 와야지만 제동력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충격이 만들어질 수도 있다. 또 열차 분리, 운행 중에 열차가 끊어졌다. 분리가 됐을 때는 직통관이 끊어지거나 파손되는 경우 제동작용이 일단은 불가능하고 제동 밸브, 기관사가 사용하는 제동 밸브 외에는 다른 어떤 조치로 제동을 조작할 수 없다는 단점이 가지고 있다. 그래서 이 직통 공기 제동장치, 가장 단순한 기초 제동장치는 여러분들이 이해하기에 가장 간단한 차량, 이런 모터카나 이런 데 이제 작은 범위에서 일단은 사용되어지고 있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배우고 있는 HRDA 제동장치에서는 이 직통공기 제동장치는 쓰여지고 있지는 않다. 이걸 보완, 발전된 HRDA 제동장치가 쓰여지고 있다라고 이해하고 있으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이제 제동 제어 방식에 의한 분류에서 자동공기 제동장치로 넘어가서 평상시에는 전체 차량에 연결된 제동관에 압축 공기를 이미 설정된 압력만큼 가득 차게 해놨다가 제동관 내의 압축 공기를 대기로 배출시키면 기관사가 제동 핸들을 제동 위치로 움직이면 여기에 공급되어 있던 제동관 공기는 대기로 빠져나가게 되고 대신에 보조공기통에 저장되어 있던 공기가 제동통으로 들어가서 제동작용을 일으키게 된다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자동공기 제동장치의 제동작용을 먼저 설명을 하다 보면 공기 압축기에서 주공기통에 저장되어 있는 공기를 기관사가 제동 핸들을 제동 위치에 옮겼을 경우 제동관하고 연결되어 있는 이 관은 대기로 연결이 돼서 기관사가 제동 핸들을 움직인 각도만큼 제동관에 들어가 있는 압축 공기는 대기로 빠져나가게 되면서 여기에 있는 변이 움직임에 의해서 보조공기통에 이미 저장되어 있던 공기가 상부를 타고서 제동통으로 들어가서 제동이 체결되는 형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앞전에 설명했던 직통공기 제동장치, 그러니까 기초 제동장치에다가 얘와 보조공기통을 추가시켰다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다음으로는 자동공기 제동 장치의 완해 작용으로 가면 기관사가 제동 핸들을 완해 위치로 옮겨주면 대기와 연결되어 있던 제동관 공기는 그대로 주공기통과 연결이 되면서 제동관에 다시 공기가 차게 되고, 마찬가지로 보조공기통에서 제동통으로 들어가고 있던 공기 통로는 막히게 되면서 제동통 공기는 이렇게 해서 졸린구를 통해서 대기로 빠져나가게 되는 원리를 응용을 했다. 이걸 이제 완해 이치라고 얘기를 합니다. 다음은 제동 제어 방식의 분류, 전자 공기식을 설명을 하는데, 방금 앞에서 설명했던 자동 공기 제동 장치에서는 어떤 기계적인 원리를 응용을 해서 제동이 풀리거나 또는 제동이 체결되거나 하는 형태를 설명을 했는데, 전자 직통 공기 제동 장치에서는 전기적인 기계가 추가됐다. 그래서 전자 밸브를 각 차량에 설치해서 기관사가 사용하는 제동 밸브의 조작에 따라 직통 제어기의 전기 제어 신호에 의해서 전자 밸브를 작동시켜 제동 작용을 한다라고 설명이 주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전자 직통 제동 장치는 앞서서 설명했던 자동 공기 제동 장치의 별다른 차이점은 없으나, 단지 직통 제어기라고 하는 전기 접점, 완해 쪽 또는 제동 쪽으로 전기가 흐르게 하는 그 접점이 추가됐고, 또 한 가지는 여기에 그려진 것과 마찬가지로 계전기라는 전기적인 기기가 추가돼서 전기적으로 공기 통로를 막고 또는 공기가 이동시킬 수 있게 함으로 해서 제동이 걸리기도 하고 또는 제동이 풀리기도 하는 원리를 이용을 했다라고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전자공기식에서 자동공기 제동장치라는 게 또 있어요. 자동공기 제동장치는 전자변을 이용했다고 설명을 드렸는데, 편성이 긴 열차의 공기 이동 시간에 따른 앞차량 또는 뒷차량 간 제동력의 불균형을 보완한 제동장치이다. 이 얘기는 맨 앞차량에서 맨 뒷차량까지 전기적으로 신호가 가기 때문에, 그래서 각 차량 거의 동일한 제동력을 얻을 수 있다. 앞서서 설명했듯이 맨 앞에서 맨 뒤에까지 공기가 흐르는 시간이 필요하다고 설명을 드렸는데, 전기적인 접점을 이용하다 보니까 전기가 이동하는 시간만 필요하다.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장점으로는 자동공기 제동에 비해서 자동공기 제동은 맨 앞에서 맨 뒤에까지 공기 압력이 이동하는 시간 때문에 제동관 압력 차이로 인해서 제동력의 불균형이 만들어진다라고 했는데, 전기 신호를 이용하다 보니까 이런 불균형이 일단은 적다. 또 전자변을 이용해서 제동과 완해 작용이 상당히 빠르게 작용이 되고 있다. 기존의 자동공기 제동장치가 장착된 차량도 연결이 가능하다. 그래서 철도 차량은 꼭 제동장치가 똑같은 제동장치가 설치된 차량만 연결해서 다니지는 않고, 제동장치 그 형식이 다른 열차도 연결이 가능하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자, 전자공기식 자동공기 제동장치. 그래서 그림을 갖고 설명을 하겠습니다. 기관사가 제동변을
완H에 놨을 때 공기 압축기에서 만들어진 공기는 주공기통에 저장이 되고 압력 조정을 하는 밸브를 통해서 제동관에 일단은 충기가 된다고 설명이 주어지고, 마찬가지로 제동관에 충기가 된 이 공기는 앞서서 설명했던 이제 보조 공기통, 여기서는 이제 공급 공기통이라고 설명이 주어지게 됩니다. 공급 공기통에 일단 저장을 시켜놓고 해서 기관사는 이 장치에서는 기관사가 취급했을 때 제동 핸들을 움직였을 때는 제동관에 있는 공기를 감압, 그러니까 적당한 압력을 빼주는 역할, 압력이 빠져나가는 데 따라서 이 변이 위치가 움직이면서 이미 저장되어 있는 공급 공기통에 있는 공기가 제동통으로 들어가서 제동이 이루어진다라고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기관사가 제동 핸들을 움직였을 경우 전기적인 접점이 있어서 때로는 제동이 체결되는 쪽으로 전기가 흐를 수도 있고, 때로는 제동이 풀리는 전기선 쪽으로 전기가 흐를 수도 있다. 그 작용에 따라서 어떤 때는 제동이 체결되기도 하고 어떤 때는 제동이 풀리기도 하는 전자변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다음에는 이제 전기 제어식. 전기 제어식에서는 디지털 제어 제동장치와 또 아날로그 제어식 제동장치로 분류가 되는데, 디지털 제어식은 평소 기관사가 사용하는 상용제동, 상시 사용하는 상용제동에서 사용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기관사가 제동을 체결했을 때 전체 차량에 연결된 인통된 제어선에 전원을 흐르게 하거나 또는 오프, 흐르지 않게 하거나 하는 디지털 방식의 조합에 의해서 제동력의 크기를 제어하게 된다. 이 얘기는 현 시점에서는 여러분들이 이제 이해가 빠르지 않을 수도 있지만, 조금 더 뒤에 HRDA 제동장치 본문으로 들어가서는 기관사가 움직이는 제동 핸들 각도에 따라서 각 선별로 전기가 흐르는 그 모양, 그러니까 이진법이라는 것을 또 배우게 될 겁니다. 다음으로 이제 아날로그식 제동장치에는 철도차량, 또 여러분들이 배우고 있는 VVVF 전기 동차에서는 이 아날로그 제어식은 기관사 안전장치 또는 지상에서 올라오는 신호기가 지시하는 빨간색 정지 신호, 이런 거는 디지털 형태로 전송이 안 되고 아날로그 방식으로 전송이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전압, 전류 또는 주파수 등을 연속적으로 변화시켜서 그 변화량으로 제동력의 크기를 제어하는 방식이다. 실제로는 이제 교재에 상당히 어려운 말로 써놨습니다. 쉽게 얘기하면 어떤 여러분들이 알다시피 이제 디지털이냐 아날로그냐, 아날로그는 기계적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고, 제동 제어 방식에는 분류 전기 제어식에서 디지털 제어식 제동장치와 아날로그 제어식 제동장치까지 설명을 드리고, 다음 시간에 이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